그래서 과거의 도덕적 이상이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다만 바람직한 것, 좋은 것, 이상적인 것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좋은 것일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이상 도덕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규범적 강제성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핵심적인 관심사는 지금 나쁜 것이 됐는데, 나쁜 것은 도대체 아까 지금 타인에 대한 해악 그랬죠. 원형적인 해악은 타인에 대한 것이죠. 나쁜 것은 도대체 어떤 지형들을 갖고 있을까?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윤리학들이 잘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쁜 것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또 간단치도 않습니다. 나쁜 것도 하나의 범주입니다. 나쁜 것도 하나의 개념이니까요. 여기 범주가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 방사성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적인 해악이 있고 주변적인 해악. 원형적인 나쁜 것, 주변적인 나쁜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미 개념이 낯설으시기 때문에 원형적이라는 말 아까 잠깐 썼습니다만 범주와의 원형이론을 만든 사람은 로시입니다. 그런데 로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들, 이 개념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분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방사상 범주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근에는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주변적 구성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중심적입니까? 이거 지금 뭐 영어권에서 만든 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치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한국어로 지금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자, 새라는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표적인 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표적인 새가 뭡니까? 참새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뭐 떠오르세요? 까치, 비둘기, 제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인지적으로 익숙하고 우리 문화권에서나 우리 자연 조건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근접한 범주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예를 들면 누가 타조를 전형적인 새라고 부를까? 타조는 모양은 새 모양이지만 날지 못하죠. 펭귄을 과연 전형적인 새라고 부를까? 이건 주변적으로 인식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 지역 사람들은 펭귄을 원형적 새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날지 못하는 새, 또 오리를 뭐 전형적인 새라고 간주할까? 공작새를 전형적인 새라고 간주할까? 영어권 안에서도 이 로빈새랄지 뭐 참새 들어있죠. 스페로 들어있죠. 그 다음에 비둘기 들어있죠. 뭐 카나리아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심적이지만 주변적인 것들은 그 새의 원형적인 특성들을 점점점 안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날지 못하거나 뭐 날개가 뭐 짧다거나 펭귄처럼 실제로 날지는 않고 거의 미끄럼 타고 산다거나 뭐 이런 약간씩 이렇게 비켜서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심적 구성원이 있고 주변적 구성원이 있다는 게 로시의 원형이론의 핵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범주이론을 썼나요? 과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범주이론은 어떤 것은 P라는 그룹에 속하거나 아니면 not P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범주를 쓰면 어떤 것은 모든 조건을 갖춰서 새이거나 아니면은 not 새이거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인 모양이죠. 그것이 우리 형식론을 지금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 범주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인식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형적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자, 해악도 마찬가지고 또 도덕도 원형적 도덕 담론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 있는 도덕이 뭡니까를 제가 말씀드릴 때 원형적 도덕 담론, 원형적인 도덕적 관계, 이 말씀을 자꾸 지금 쓰게 되는데, 원형적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중심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악으로 돌아갑니다. 나쁜 것이요. 나쁜 것도 일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쁜 것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여서 그러면은 반드시 원형적인 해악이 있고 주변적인 해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주변적 해악은 상당히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험의 공공성에 근거하는 원형적, 중심적 해악은 상관없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유지됩니다. 해악의 명단들이.
제가 제시하는 예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해악 중에 원형적인 해악들입니다. 고조선의 팔적은법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빠르나요? 십계명이 가장 빠르나요? 요거야 뭐 종교적인 계율이라고 그렇습니다만, 자, 실제 우리 법전이든 아니면 종교적 계율이든 여러분 공통적으로 지금 뭐뭐 들어있는지 지금 금방 보이시죠? 금지의 계율의 목록에 지금 뭐뭇이 들어있는지를 굳이 이렇게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셔도 거의 중간 부분에 해악이 뭔지는 거의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서양 쪽에 뭔 줄 알고 처음에 올려놨다가 네이버 가서 검색해 봤더니 요것이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견돼 갖고. 그래서 지금 바꾸느라고 예전 먹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에 큰 변화가 없고 살인, 상해, 절도, 간통 이 목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어떤 문화에서는 뭐 양을 키우는 데서는 양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 있고, 뭐 고기 잡는 마을에서는 뭐 고기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연루될 수 있고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원형적 해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안정성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론적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종적 특성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몸을 갖고 사는 그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종적 특성에 따르면 거의 이 중심적 해악이 무엇인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죠.